그래서 왜 금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회사에서 풀첸 박사한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자 배정을 하기 위한 이사의 결의가 빨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권리가 확실히 완전히 이행이 되는 단계가 그 단계예요. 이해를 하셨나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거는 뭐 첫 번째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매번 나왔던 이 진부했던 문구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바이오 제약 회사는 다 무형재산이에요.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평가가 안 돼요. 물론 주식시장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막말로 현재 리보세라닙이라는 게 기대감만 있지 객관적으로 시장 가치가 형성이 되진 않았죠. 공정 가치가 없죠. 그 공정 가치라 함은 물론 이렇게 이제 항서제약에서 로얄티가 들어온다면 이게 이제 객관적인 가치가 되겠고 플러스 이제 일본 애로도 하게 된다면 이제 그게 리보세라닙이 시장에서 받게 되는 적정 가치가 되겠죠. 자, 그럼 시장에서는 너네 회사의 객관적인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판단했을 때 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회계회사가 HLB 너네 객관적인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너네 신약 품목 허가 신청을 한다는데 NDA 신청을 하긴 한다는데 그거 하냐? 이거 해 안 해? 너네 회사의 가치는 그게 제일 중요해. 자, 미국 가서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미국 가서 확인을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이 역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진 회장이 유상증자할 때 얘기를 했어요. NDA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엘레바 직원들 그리고 정확히 방송에서는 그랬죠. 엘레바 직원들한테 신청할 때 NDA 신청할 때 언아웃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NDA 신청 승인 받으면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역으로 보면은 NDA 신청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또 더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는 진 회장이 NDA 추진을 할 것이라는 발표에 유상증자를 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유상증자에 청약을 해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사가 이대로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할 적정한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NDA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L생한테도 언아웃 대금 지급할 게 있어요. NDA 신청하면 L생한테도 줘야 되고 승인 받으면 또 승인 받을 때 또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유상증자의 의미는 첫 번째, 일단 회사에 돈이 들어왔더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활동을 더 할 수 있고 글로벌 제약회사로 만들 수 있는 기본을 맞춰놨다. 두 번째, 요 아무것도 아닌 매번 나오는 요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얄티 수익, 그래서 시장에서 객관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NDA 신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유상증자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주담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담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상증자 할 때 왜 우리들이 예상을 할 때 진 회장이 과연 현재 들고 있는 현금이 없을 텐데 어디서 현금을 구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최대 주주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직 주식담보대출이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아마 주식담보대출로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택한 방법은 블록딜을 통해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는 이 얘기였죠. 아무래도 주식담보대출이 많으면 주주들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주식담보대출을 했어요. 약 30만 주 가량을 했고요. 30만 주 곱하기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 300억 가량이 나오고 뭐 주식담보대출이니까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플러스 지난번 블록딜 할 때 50억 정도도 남았다고 예상을 한다면 약 200억에서 250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게 된 것 같아요. 진양곤 회장은 개인 재산을 이용해서 개인 재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회사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사 돈으로는 약 3,340억 규모의 돈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끝나자마자 곧장 회사 대표는 약 200억에서 250억 가량의 현금이 생겼어요. 분명히 회사 돈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돈을 또 만들어냈어요. 하물며 지난번에는 주식담보대출을 하면은 위험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식담보대출을 했어요. 분명히 주주들이 반발을 살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강행을 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이 필요한 어떤 급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글쎄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 중요한 3,34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고 약 200억 정도로 사비로 지금 쓰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주주들도 분명히 불만이 있을 거라는 것도 회사 측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했겠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만큼 급하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디 지분과 관련된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 지분을 참여하겠다, 어디 주식을 사겠다라는 얘기는 없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HBS,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HLB, 엘생, 넥사, 뭐 나노젠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뮤노믹 정도까지 해서 어떻게 지금 자금이 딱 들어간 시점에 지분 참여해서 뭔가 급하게 할 거라는 예상만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만 해석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주담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나왔던 아스코에 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항서에서 발표한 거를 볼게요. 항서에서는 간암 2차 치료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스촨에서 했네요. 중국 스촨 대학교에서 추이리 박사가 단독 요법으로 간세포암 임상 3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OS 중간값이 8.7개월로요. 대조군보다 좋은 효과가 나왔고 무진행 생존 기간 중간값을 보니까 4.5개월로 대조군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객관적 반응률도 10.7%로 대조군과 비교해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내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일단 이번 임상 결과에서 리보세라닙 효능을 입증한 만큼 간암 2차 치료제가 지금 중국에서 간암 2차 치료제로 시판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이제 허가가 난다면 6년 만에 적응증을 확대하는 사례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로열티가 증가하겠다라는 데 첫 번째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현재 우리 내년 말에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이랑 카멜리주맙 병용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탑라인 발표가 내년 연말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리보세라닙도 이렇게 효능이 좋으니까 단독으로도 효능이 좋으니까 거기도 효능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두 번째는 이제 선양 남성암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희귀병이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발표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 구두 발표 선정은 선양 남성암종이 희귀암으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가 뭐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AACR도 마찬가지고 최근 뉴스를 보시면 폐암 그리고 간암 쪽으로 계속해서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고 효능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 그 암은 없어져야 되는 병이죠. 그렇죠. 그 암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병이고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될 질병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이렇게 리보세라닙 모든 암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기를 바라는데요. 일단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NDA 신청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업성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 암 환자 시장이 가장 큰 부분이 폐암이랑 간암인데 이쪽에 대해서 계속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사업성은 좀 좋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황이랑 그 다음에 유상증자 청약 성공의 의미,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 그다음에 이렇게 임상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5월의 마지막 주말 마지막 날 여러분들 좋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